안녕하세요.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9일입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밸런스가, 무너져서, 언밸런스가 되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생전 보지도 못한 일들이 별의별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진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전 세계의 밸런스라는 게 그마침 중요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세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부동산 세금이 너무 낮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 정책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언밸런스를 갖다가 우리는, 일률적으로 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요. 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부자세를 걷는다 하는 것은 밸런스를 기초로 한 세금 정책입니다. 그 반대로 언밸런스 세금 정책은 가난하나 부자나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프로테이지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은 언밸런스 세금 정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서 살기 어려운데, 시골이나 아니면은 수도권 변두리에 아니면은 아주 벽지 총구석에 있는 집 조금 가지고 있고 농토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이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부동산세가 좀 적게 붙는다고 해도 그 서민들한테, 잘 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비례해서 수도권에 이제 고급 아파트 몇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좀 증가한다고 해도 별로 지장이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벽지 시골 총구석 같은 데도 부동산 세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그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언밸런스 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국민들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세,
부동산세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부동산세를 올릴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어서 세금을 매기자,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밸런스를 두는 세금 정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한 예를 들면은 할로할로 끼니를 먹지 못하는 사람도 시골집 한 채, 농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이제 밥을 몇 끼 사 먹을 돈이라도 그 세금이 오르면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서울의 그 고급 아파트 몇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른다고 해도 생활에 지장을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걸 이제 세금을 지금의 나라에서 이제 자영업자들도 사업이 안 돼서 전부 다 영업 폐업을 하는 게 점점 증가하잖아요. 밖에 나가 보면은 빈 가게들이 수두룩하다. 지나가다 보면은 가게에 임대합니다 붙여놓은 게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그걸 갖다가 세수가 많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라를 그 세금으로 갖다가 정치를 하는데 세금 부족으로 빵꾸가 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경기가 좋아져서 장사를 해도 잘 된다 해서 자꾸 상점이 많이 생기고 영업이 잘 되면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점점 증가해 가지고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남아 돌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소득 재분배 원칙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한테는 부동산세 같은 거는 감해주고, 아니면은 서울 압구정 이런데 부동산 투기가 심한 데는 좀 부동산 세금을 세게 많이 부과하는 그런 차별을 두어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 밸런스를 생각해서 하는 세금 정책에 해당된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항상 느끼지만은 요번 우리가 6.3 지방선거,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런 것도 머리 털나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그러니까 과열된 경쟁이라는 게 언밸런스입니다. 경쟁도 적당히 경쟁하는 것이 모든 국가나 사회 발전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은 지나친 경쟁이 곧 언밸런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분야에서 마이너스가 되죠. 제가 항상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그 텔레비 자막 밑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한국가스공사에 전화나 신청을 해서 그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자막에 텔레비 같은 데 나오고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구고 살기 어려운 집일수록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늙어서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매달 받아가는 국민 의료 보험을 보면은 금액이 10,000원 이하 되는 가정도 많거든요. 대부분의 국가 그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너무 어려운 집안이 쫙 나와요. 그러면은 신청 없이 국가에서 바로 할인 혜택 아니면은 가스 요금을 감해 준다든가 그런 직접적인 그 혜택 정책을 해야 옳지. 그게 정답이지. 간접적으로 본인이 가스 요금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집은 전화를 하든지 인터넷상에서 신청을 하시오. 텔레비 밑에 보면은 자막이 항상 뜹니다. 그거 저도 인터넷을 잘 하지만은 하기 싫어요.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 그걸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적극적으로 가스 요금을 좀 많이 깎아주면서 받겠다는 것을 회피하는 하나의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료보험에서 가정마다 국민의료보험을 징수하는 그 수준 있잖아요. 금액별로 수준을 보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하다는 것이 대반의 그 데이터상에 나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맞춰서 국가에서 직접 가스요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스요금이 얼마 나오면 20% 감해서 준다든가 그리고 직접적인 그 행정 절차를 통해서 가스요금을 깎아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꼭 신청을 해야 깎아주고 신청 안 하면은 안 깎아준다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회피하겠다 하는 행정 편의주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문제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경고성 선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우리 그 삼김 시대의 정치인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정치인들은 아주 사나운 호랑이 등에 타고 정치를 하는 것과 똑같아. 언제 호랑이가 사납게 달려들 수도 있고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고 잡아먹을 수도 있다. 옛날에 그 삼김시대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이 삼김시대 때 그때의 정치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말이 지금의 생각이 납니다. 현 정치인들은 그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사나운 호랑이 등에 타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하다 하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가뜩이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환율도 많이 오르면은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지요.
그 물가 정책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물가 정책을 하는 셈이지요. 지금은 그 휘발유, 경유, 자동차에 넣는 기름을 세금으로 메꾸어서 그 기름값을 올리지 않고 예전대로 그 가격대로 지금의 기름값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타지도 않고 기름을 별로 쓰지 않는 국민들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 부동산 세금을 더 내라 해서 내면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로. 자동차도 없고 뭐 기름 쓸 일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꾸어서 가격을 낮추는 물가 정책에 혜택을 입을 경우가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결국은 세금만 더 내게 되는 셈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위화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생기죠. 나는 혜택은 전혀 받지 않고 세금만 조금이라도 더 낸다 하는 인식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계중에서는 세금 저항감이 생기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열된 부동산 투기 지역에 이런 지역별로 차등을 두든지 아니면은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만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올리고 아예 가난한 사람들은 부동산 세를 더 낮춰준다 하게 되면은 부자, 돈 많은 사람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가난한 사람은 부동산 세금을 깎아준다 하면은 그게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발휘돼서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받아서 없이 사는 가난한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깎아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부자 부동산 돈을 받아서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면은 양극화 현상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살게 되는 그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나쁜 점이 양극화입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세금 기능입니다. 세금 기능을 통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그 차이, 격차를 고소득과 아주 가난한 사람, 그 양극화를 줄이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세금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금 정책을 해야만 그것이 밸런스 정책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약한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겨우 뒤뚱거리면서 걸어 다니는 노인을 한 예를 대표적으로 들어봅시다. 원래 그 태어날 때 그 세 발로 걸잖아요. 기어다니니까. 늙으면 다시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돌아간다 하는 것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죠. 죽기 전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는 세 발로 다시
걷게 됩니다. 늙으면은. 그 지팡이가 다리 2개 지팡이입니다. 어릴 때는 그 지팡이가 손으로 4발로 기어 다니잖아요. 그런 노인이 3발로 걸어 다니는 노인을 살짝만 밀어도 넘어져서 뼈가 다 부러지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살짝 밀어도 넘어지지도 않고, 넘어진다고 해도 뼈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예를 왜 드느냐, 세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는 그 부동산 세금을 너무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낮다고 하지만은, 없는 사람한테 부동산 세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세금이 뭐 1,000원, 2,000원 한 달에 더 올랐다고 해도 그 충격은 아까 그 노인 예를 들은 것처럼 엄청난 파괴적인 충격이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서울에 그 30억, 50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집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세금을 세게 부담시켜도 그렇게 심한 충격은 받지 않죠. 20대 젊은 사람을 살짝 미는 것처럼 별로 넘어지지도 않고, 넘어져 봐야 뼈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충격받는 그 영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걸 고려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 한다. 그리고 현재 옛날에 우리가 한때 연예계에 있는 그 분이 아파트 관리비 너무 비리가 심해가지고 바로 고쳐야 하겠다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나와야 되겠다 했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옥 문화가 전체 주택을 지배하는 현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비정상화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비정상화는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의 기조다 하면은 아파트 관리비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을 펴는 현 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은 옛날에 그 연예계에 있는 분이 한때 그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에서 왕창 나왔잖아요. 그 가스 요금 여러 가지 요금도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집도 있다.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의 그 나라에서 그 세금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세금 들어오는 돈만으로 정치하기가 나라 세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동산세라든가 다른 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그 물가가 올라서 살기도 어려운데 또 부동산 세금이 집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있는데 세금도 올라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죠. 원래 그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 와가지고 호경기가 돼가지고 나라 세금도 많이 들어와서 세금이 넘쳐난다. 너무 많아서 나라 빚을 다 갚고도 세금이 저축된 게 자꾸 쌓여서 처치곤란이 된다.
이렇게 돼서 부동산 세금을 더 낮추어 줘야 한다. 어려운 사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격차를, 양극화를 줄인다 해서, 나라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많이 지원해준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반대 현상입니다. 세수는 점점, 나라의 세금은, 들어오는 세금은 전 세계는 점점 줄어드는 국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세금을 올려야 된다, 저기도 세금을 올려야 된다 하다 보면 세금을 올리면은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이 오르면은 물가도 올라가고 거기에 또 올라가는 것이 사람의 민심이 나빠지는 것으로 올라갑니다. 또 그렇죠. 살기 어렵고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지금에 살기 어려운데 한 달에 몇천 원이라도 더 세금을 내게 되면은 사람이 더 흉흉 험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텔레비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너무 저평가돼서 부동산 세금이 적다 해서 부동산 세금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에도 세금 정책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밸런스 세금 정책, 국토 균형 발전, 국토 밸런스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총구석, 아주 시골 벽지 총구석 없이, 그런 데는 진짜 살지 못하는 곳이고, 수도권에는 너무너무 잘 사는 곳이고, 이것도 생활 수준의 격차가 심하면은 언밸런스가 된 상태입니다. 골고루 잘 산다 하는 것은 밸런스 정책으로 잘 관리된 정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물리적인 방법, 인적인 방법, 그 다음에 세금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세금을 이용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의 아주 살기 벽지, 아주 총구석 같은 데는 학교도 없고, 거기가 살라고 해도 생활 인프라, 여건도 없어가지고 아이들 키우려고 가면은 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다닐 데도 없다. 아이를 낳으면은 산부인과도 없어서 아프면은 뺑뺑이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살지 않고 전부 다 뭐 5차 한 단계 좋은 5차 도시로 옮긴다, 뭐 3차 도시로 옮긴다, 수도권 1차 도시로 옮긴다, 서울 중심가로 이사를 간다. 자꾸 거주지 천이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총구석 못 사는 데는 인구 소멸 지역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지역이 점점 생긴다는 것은 밸런스가 맞지 없는, 그러니까 언밸런스 정책으로 인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세금 균형 정책,
국토 균형 발전, 세금 균형 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 이런 걸 잘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언밸런스가 점점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쁜 일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밸런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정치만 그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얘기를 하죠. 저도 지금까지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됐지만 아직까지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유, 저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저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해, 저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 저 나이에 무슨 대학교 입시를 본다고 80대 할아버지가 대학교 다니고 수능 시험을 봤다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병이 오고 죽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문을 읽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해라. 젊을 때처럼. 그리고 젊은 사람들처럼 80대 100세가 돼도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라.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나서 정상적인 하는 것은 다 해야 이 몸 상태가 밸런스가 되면서 건강 상태가 유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언밸런스가 되면은 병이 오고 죽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머리를 쓰라.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나이 먹으면 근육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 힘이 없어서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근육 감소를 위해서 하루에 적당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맞게 운동을 해라.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음식을 먹어라. 밸런스가 알맞는 그런 균형 잡힌 음식 섭취. 거기에다가 연애까지 해라. 사람이 할 짓은 다 해야 밸런스가 맞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제 아이도 다 낳고 힘도 없고 하는데 무슨 연애를 하라는 거야? 저 할아버지가 미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지금에 술, 담배를 너무 먹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뭔 공부야? 그게 이제 술, 담배를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은 언밸런스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술도 안 먹고, 먹어도 적당히 먹고, 통제를 해서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밸런스, 건강관리를 밸런스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술을 지나치게 먹는다 하는 것은 언밸런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담배를 너무 피운다 하는 것은 피해가 언밸런스로 피해가 나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할 짓은 밸런스 맞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 해야 된다. 늙어도 죽을 때까지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운동도 하고 대인관계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저도 지금에 죽을 때가 다 됐지만은 지금의 김기동 이발소,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포털, 네이버 이런 포털에 김기동 이발소 치면은 김기동이가 저가 이발소 합니다. 김기동 이발소를 제가 내일 모레 죽을 나이이지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줍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너무 지나친 힘이 든 일을 하지 않고 건강관리를 위해 차원에서 일을 한다. 돈벌이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털 같은데 김기동 이발소 치면은 김기동 이발소 하는 곳이 나옵니다. 거짓말 안 해요. 실제로 한번 쳐보세요.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됐지만은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데는 108세 먹은 할머니 이용사가 아직까지 상점을 열고 이용사 그 가게를 열고 영업을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장수의 비결이고 곧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면 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밸런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 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